안녕하세요. G캠프 워크샵 참가자 여러분. SDT 하드웨어와 함께하는 엠베드 IoT 개발 교육을 진행하게 될 저는 시그마 델타 테크놀로지의 박희정입니다.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으며 총 2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제18강 펠리언 커넥션 코드 2입니다. 펠리언 커넥션 코드 분석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메인 함수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편에서는 메인 함수에서 잠깐 언급만 됐었던 FCC와 펠리언 리소스 모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 임포트와 컴파일은 17강 코드 분석 1편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강을 먼저 보신 분들은 17강의 import and compile 부분만이라도 먼저 보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컴파일 단계까지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코드 분석에 앞서 이론 파트를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FCC는 팩토리 컨피규레이터 클라이언트로서 팩토리 프로비저닝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클라이언트입니다. KCM은 키 컨피규레이션 매니저로서 디바이스의 저장소에 디바이스 키, 서티피켓 같은 시큐어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검색하고 지우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소란 SD카드 같은 외부 플래시나 내부 플래시를 말합니다. FCC와 KCM이 한 짝을 이루어 프로비저닝을 위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기능을 소스 코드 상에서는 6가지 스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텝을 프로세스 스텝이라고 편의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CC를 초기화한다. 두 번째, FCC를 이용해 디바이스를 컨피규어한다. 세 번째, KCM을 사용해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네 번째, FCC를 사용해 디바이스 컨피규레이션을 확인한다. 다섯 번째, FCC를 사용해 팩토리 디서브 플래그를 바꾼다. 마지막 여섯 번째, FCC와 KCM을 종료합니다. 자, 그럼 Sublime Text 3로 가서 SDT example cloud 소스 코드를 그대로 열어주시고 바로 main.cpp를 열어보겠습니다. main.cpp입니다. 전체 소스 코드 중앙 정도로 가서 바로 main.application을 보시겠습니다. 윗부분은 첫 번째 시간에 다 한 부분이고 자세하게 다뤄볼 부분이라고 했던 두 가지 부분 중 첫 번째 부분인 Application Init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FCC와 KCM을 다루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 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키를 눌러 Go to Definition을 누르면 이 함수가 들어있는 곳으로 안내해 줍니다. 일단 main.cpp는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 함수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버튼과 LED를 초기화시키는 MCC 플랫폼 init 버튼 and LED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 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뜨는데요. 첫 번째는 헤더 파일이고 두 번째는
리눅스일 때, 세 번째는 엠베드 OS일 때의 파일이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엠베드 OS이기 때문에 세 번째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MCC 플랫폼 init button and LED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보기 전에 먼저 위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embed app json 파일에서 저희가 설정을 했었던 LED 핀네임이라는 핀 번호를 이용해서 디지털 아웃 변수 LED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핀네임을 이용해서 interrupt in 타입으로 버튼이라는 변수 또한 생성하고 있습니다. 둘 다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걸 보아 main.cpp가 실행되기도 전부터 이미 생성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내려가서 init button and LED 함수를 보시면 이 버튼 변수가 사용이 되며 for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for은 interrupt가 걸리는데 falling edge일 때 interrupt가 걸리며 그 interrupt가 걸렸을 때는 버튼 프레스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버튼 프레스는 그 interrupt가 걸렸을 때 버튼 pressed라는 변수를 true라는 값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메인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while 문에 mcc 플랫폼 버튼 클릭드라는 혹시 함수 기억나시나요? 이 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함수가 호출되면 좀 전에 보셨던 버튼 pressed라는 변수를 참조하게 되고 true였다면 그 변수를 다시 false로 바꾸고 이 함수 자체는 true를 리턴하게 됩니다. 따라서 true가 리턴이 된 if문은 실행이 되게 되어 있으며 이 버튼 count의 값으로 버튼 리소스를 set value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application init 함수로 돌아와서 다음 라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두 개의 shopIfDef 문은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Start Simple Embed Cloud Client라는 문구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Application Init FCC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있습니다. 이 함수 역시 한번 데피니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파일에 있었네요. 자, 이 함수는 가장 먼저 실행하는 함수는 MCC 플랫폼 FCC init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도 어떤 함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좀 전에 배웠던 프로세스 스텝 1에 해당하는 이 FCC init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이 함수의 메인이며 다른 부분은 일단은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shopIf reset storage 부분은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호출되는 함수는 application init verify cloud configuration 함수가 호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예제의 디폴트 모드는 생산 모드가 아니라 이렇게 개발자 모드로 디벨로퍼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shopIf embed config app developer 모드는 1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shopIf 구문은 실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starting developer flow가 출력이 될 것이며 그 다음 fcc developer flow 함수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이 함수 역시 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함수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kcm item store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함수는 프로세스 스텝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kcm이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일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함수입니다. 이 디벨로퍼 플로우에서는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저희는 디벨로퍼 크레덴셜을 이미 컴파일 하기 전에 프로젝트에 넣어 놓았으므로 아마 else if 구문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if 문에 걸려 developer credential already exist continuing 이 부분이 출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fcc verify device configured for embed cloud 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있습니다. 이 함수는 프로세스 스텝 네 번째에 해당하는 함수로서 지금까지 스텝 4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면 이 함수는 그대로 정상이라는 값을 나타내는 0을 리턴할 것이며 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서 이 init fcc 또한 아랫부분은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또 정상이라는 0을 리턴할 것입니다. init fcc는 init이라는 함수에서 호출한 것이므로 이 함수 또한 그대로 정상을 리턴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fcc 과정이 소스 코드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PPT를 통해 펠리언 리소스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언 리소스 모델은 그림과 같이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즉 디바이스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가질 수 있으며 각 오브젝트마다 여러 개의 리소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디바이스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 즉 온도 오브젝트와 습도 오브젝트가 각각 있습니다. 물론 이 종류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템퍼러처 온도 오브젝트는 또 온도 0 오브젝트, 온도 1 오브젝트, 온도 2 오브젝트로 나뉘어집니다. 온도 0 오브젝트는 센서값, 단위, 최소 측정값, 최대 측정값, 그리고 최소와 최대값을 리셋하는 그런 리소스들로 다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카운트, 즉 서버에서 디바이스 1이 갖고 있는 온도 데이터, 그 중에서도 오브젝트 0이 갖고 있는 온도 데이터의 max measured value 값을 읽고 싶다고 한다면 그때 Lightweight M2M 프로토콜 메시지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get device 1 3303 0 5602 여기서 디바이스 1은 이 디바이스 1이고요. 3303은 템퍼러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습도는 3304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0은 오브젝트 인스턴스 넘버를 말하는 거고 5602는 그 중에서도 리소스 아이디를 뜻합니다. max measured value가 5602입니다. 따라서 펠리온 리소스 모델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소스 코드를 다시 보겠습니다. 썸라임 텍스트를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보기로 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리소스들을 생성하는 파트였죠. 이 부분에 add cloud resource라는 이 함수를 보기 전에 이 함수의 원형을 이 왼쪽에다가 띄워놓고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리소스, 버튼 리소스는 오브젝트 아이디는 3200이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아이디는 0, 그리고 리소스 아이디는 5501, 그리고 리소스 타입은 버튼 리소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이며, 자, 이 부분 오퍼레이션 타입의 allow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리소스가 허락한 HTTP 메소드는 무엇이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 리소스는 즉 get이라는 메소드만 허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value라는 이 초기 값은 0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observable은 true, 그리고 10이라고 되어 있는 콜백 함수는 아무것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message status 콜백 함수는 버튼 status 콜백이라는 함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 status 콜백 함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인 함수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는 스위치 문의 이 케이스에 따라 프린트 문이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린트 문이 출력하는 이 메시지들을 보시면 대충 어떤 역할을 하는 콜백 함수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펠리언과 리소스가 메시지를 교환할 때 이 메시지 상태를 시리얼로 출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내려가서 두 번째 리소스를 보겠습니다. 이 패턴 리소스의 오브젝트 아이디는 3201입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아이디는 0, 리소스 아이디는 5853, 리소스 타입은 패턴 리소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 이 리소스가 허락하고 있는 HTTP 메소드는 get과 put을 허락하고 있네요. 그리고 초기 값은 500, 500, 500, 500 이란 스트링으로 지금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observable은 false, 그리고 callback이라 불리는 CB에 지금 pattern updated라는 함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message status callback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그렇다면 이 pattern updated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pattern updated는 put을 받았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새로운 값은 무엇이다 라는 메시지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값은 이 패턴 리소스에서 getValueStr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값을 스트링으로 또 바꿔 printf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값이 무언가 들어왔을 때 이 callback 함수가 출력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리소스, 블링크 리소스입니다. 블링크 리소스는 오브젝트 아이디는 3201, 인스턴스 아이디는 0, 리소스 아이디는
5850입니다. 그리고 리소스 타입은 블링키 리소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 그리고 허락된 메서드는 포스트만 가능합니다. 초입 값은 아무것도 없으며 옵저버블은 false, 콜백 함수는 블링크 콜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스테이터스 콜백 함수는 버튼 스테이터스 콜백 함수가 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put과 post가 허락된 리소스만이 이 콜백 함수를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튼 스테이터스 콜백은 좀 전에 보셨으니 지금 따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 블링크 콜백 함수를 보시겠습니다. 블링크 콜백 함수에서는 먼저 패턴 리소스의 값을 그대로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그 값을 이렇게 LED 패턴은 무엇이다 라고 출력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 블링키라는 변수를 통해 스타트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함수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로는 이 패턴에 대한 패턴 리소스에 대한 값 그리고 값의 길이 그 외 등등의 변수들을 넘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있는 블링크 리소스의 set delayed response가 true로 되어 있는데 이 함수에서 하는 역할은 만약 블링크 리소스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더라도 앞의 행동이 만약에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 들어온 메시지에 대한 그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은 따로 이름은 부여되지 않았지만 unregister라는 리소스 타입으로 또 다른 리소스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소스는 포스트만 허락하고 있군요. 콜백 함수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팩토리 리셋이라는 리소스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소스 역시 포스트가 허락되어 있으며 콜백 함수로는 팩토리 리셋 함수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함수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unregister 함수는 클라이언트를 닫아주는 그런 콜백이며 팩토리 리셋은 클라이언트는 닫음은 물론이고 cache and factory reset이라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이 디바이스를 공장 초기화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만약 원하는 리소스가 있다면 embed client 라는 변수를 만드시고 add cloud resource라는 함수만 호출하셔서 적절한 매개 변수만 이렇게 넘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리소스를 쉽게 생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펠리언 연결을 위한 STT example cloud 소스 코드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교육에서는 오늘 예제의 리소스들을 직접 컨트롤해 볼 것이며 센서를 추가해 그 센서의 값도 펠리언 서버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